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엑스페릭스 매매 관점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공개를 같이 드렸고요.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이게 좀 짧아 보이던 30% 이상의 수익권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튜브 방송에 공개를 좀 드리면서, 이때 설명드리기로는 이 자리가 이렇게 강하게 연상이 올라오고 나서, 좋은 거래량을 주면서 좋은 눌림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자. 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혹시 매매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거 한번 이 관점, 여기서 제가 왜 이 자리를 눌림목으로 봤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근데 여기서 제가 눌림목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린케미칼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하고도 매매를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매사점, 이 눌림목 주게 되면 주위에 이런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때쯤에 방송 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유튜브 방송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짧아 보이도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상한가 이후에 추가 시세가 없이 제가 아래로 오히려 눌림목을 주면서 여기 상한가 만들어진 요거 갭자리 있죠? 이 자리도 채우러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종목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도, 자, 제가 왜 그럼 이쪽을 눌림목으로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AI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앞전에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도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 여기, 이제 갭상 음봉 패턴이라 그래서 갭 띄워놓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자리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 패턴들을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제가 눌린 건데요. 자, 이때를 왜 눌림목으로 볼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실패하고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한가, 그리고 앞전에 나왔던 강한 거래대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이때 하락을 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자, 거래량이 비교가 되셔야 돼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없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 양봉도 나왔다, 작대 음봉도 나왔다, 양봉도 나왔다, 음봉도 나왔다 하면서 이제 진폭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매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내로 일정하게 매집을 가져가 주다가 일정하게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상한가 한 번 더 만들어지고 연달아 나와줬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그린 케미칼 전방송도 꼭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방송 참고해 보시면서 그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상한가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일반 개미들이 보낼 수가 없는 어느 정도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강한 상한가가 나와주고 나서 이제 보면 이 음봉이,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음봉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린 음봉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무서운 음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서졌는데 왜 여기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전에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강한 거래대금이 붙고 나서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거든요. 이 앞까지만 해도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었죠.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나서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박스를 돌파할 때도 여기서 돈을 써야 되고, 이 자리 또 올릴 때도 돈을 써야 되고, 이때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매수세가 올라가야 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이 주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힘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집이 계속 들어왔다가 이걸 돌파할 때 돈을 또 써서 평단을 올리고, 돈을 또 써서 평단을 올리고, 돈을 또 써서 평단을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써갖고 가까이 올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시가가 29% 거의 점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점상으로 시작해서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판 건 맞다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게다가 이 상한가 보내놓고 나서 위로 시세가 추가로 나온 거거든요. 나와주고 나서 물량을 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거래대금과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방에 이걸 다 털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롤하는 이
힘들도 이걸 다 물량을 내가 가진 주가를 팔기 위해서는 수익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방에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주가들은 그런 변동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강하게 꽂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또 내려오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고점 징후가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이 지금 뭐 고점 징후가 나왔다, 뭐 아니면은 쌍봉이 나왔다, 아니면 완전히 뭐 끝났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워낙 하단에서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200% 올라가겠지만 퓨리오사 AI라는 어떤 그 정치 테마주도 관련돼 있고 AI 관련주가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줬죠. 그래서 이 반등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이걸 한 번에 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또 익절을 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또 이 자리에서 이게 바로 또 익절을 한다라는 과정을 세우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올면서 제가 방금 전에는 물량을 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자리가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이 될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중에 이 자리부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참 해석하기나 어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좀 추적을 해본다면 이게 워낙 하단이고 이제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일정한 또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다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줄 때 익절하자라는 전략으로 해서 이런 자리를 먹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자리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먹자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설명시켜 드린 거고요. 이 종목과 같은 이제 원리로도 했던 게 그린 케미칼이고요. 여기가 메스타점이었고 전방송 설명드렸고 에코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예, 지금 보게 되면 엑스페릭스, 그린 케미칼, 이런 또 이외에 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까지 같은 패턴들이 좀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보면 대선 테마 재료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눌림목 패턴이 동일했던 겁니다. 상한가를 보내놓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없이 내려왔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매매에 접근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적어놨죠. 물량을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기술적 반등 및 실질적인 눌림목권에서 어떻게 반등 구간을 수익을 챙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또 없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또 보고 있는 종목들은 한번 제가 유튜브에도 공유를 시켜드립니다. 자, 대주산업 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세종시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여기도 상한가를 보내놨죠.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미 한번 강한 사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한가를 보내놨는데 이게 이 힘이 지금 상한가를 보냈는데 얘네들도 익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로 내리 꽂았어요. 그쵸? 그럼 어쩌면 이건 이 위에 더 나중에 더 많은 얘네들도 왜냐면 돈을 써서 올려놨는데 어쩌면 여기서부터 1파를 올려서 이게 정리된 물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 얘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1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이 자리가 한번 주고 눌렀다가 다시 제가 말했던 그런 파동을 해서 정리를 하는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이 물량을 또 한 번에 털기에는 왜냐면 여기서 또 상한가를 보내놨기 때문에 3번에 털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아본다면 이런 자리가 제일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의미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한번 본다면 여기 또 상한가의 갭자리 남아있고 이런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장대항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00%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까지 만약에 살짝 밀렸다. 그럼 잡았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빠지네? 그럼 바로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기다려봤는데 모양을 좀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면 이 종목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한번 또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주는 구간이고 현재 이런 자리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도 이 오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손절 라인 잡고 여기 이탈하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며칠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두 종목을 같은 매매 관점과 늘림목으로 한번 공유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티스도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좀 드렸고요. 지금 자리 이런 자리 하나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기술적 분석 한번 묶어서 한번 공유를 시켜드리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몇 종목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도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플리토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소소하게 붙으면서 개인적으로 AI 관련주로서 딥시크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모양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동기업 이게 재원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자리도 이런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폴라리스 AI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종목. 오늘도 그렇고 요즘 공중에 떠 있죠. 여기 잘 이제 살짝 눌렸다가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추가적인 급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좋은 관점과 이런들을 공유를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 텐데, 또 한번 하나 또 공유를 드리면, 제가 멤버십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드렸던 내용들 멤버십방 같이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들 계속적으로 공유를 시켜드리면서, 그리고 정말 차트 분석에서 필요한 내용들에서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이번 월요일이죠, 오늘. 그래서 한번 이번 주죠. 이번 주 계속적으로 한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미선물이 좀 괜찮아서 내일 아마 조금, 어쩌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장을 조금 들어 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점차 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로보로브입니다. 이 종목 잘 눌림목이라고 좀 보여주시고요. 이런 자리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